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발효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증시 분위기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 등등이 미증시를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금 외국인들이 6일 연속해서 선물, 현물 동반 매도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인 매도 주체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힘있게 밀고 올라가기에는 환경 자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엔터와 화장품,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장에서는 좀 미국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이 오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빠졌는데 낙폭도 컸습니다. 특히 나스닥 시장이 2.8%면 거의 폭락한 거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기술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 실제로 주요 업종별로 보면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메가세븐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거의 급락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테크 그 업종이 3.8% 빠졌고, 그다음에 하여튼 주요 업종들 보면 뭐 기술주들 포함됐구나 싶은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낙폭이 컸고요. 반등한 종목이라고 해봐야 뭐 에너지 업종, 금융 업종,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일부 올라가긴 했는데, 지수를 좀 방어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올라갔던 걸 거의 다 내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빅테크, 메가세븐 이런 종목군들의 부진이 시장을 결정적으로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슈를 정리해보면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미증시 개장하기 직전까지는 미국 선물이 상당히 강해서요. 예,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군들 다 개장 전에 시간의 거래에서 플러스가 나 있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메시지 몇 개 딱 던지고 나서부터 시장이 급락을 했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예정대로 3월 4일에 발효한다. 하루 전에 4월로 또 추가로 한 달 유예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백악관 측에서는 결정된 거 없다라고 바로 수습을 했죠.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꾸 미리 상대방한테 안도감을 주는 듯한 여지를 남기면,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협상 동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약류라든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월 4일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추가 10%, 10% 계속 단계별로 매달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지표 부진, 관세 때문에 걱정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둔해졌거나 부진하거나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 자극이 됐고,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8% 급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5% 끌어내렸고, 이게 결정적으로 나스닥 시장을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좀 불안정한데, 다만 이제 JP모건 같이 몇몇 곳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이다, 그러니까 3월 초에까지는 이제 지표 여파로 부진하다가 늦은 봄 정도 지나가면서부터 시장은 다시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주식시장 자체는 오늘은 너무 악재가 겹쳤어요. 예, 관세, 경기 우려에 요게 엔비디아 대장주의 어떤 급락까지 겹치면서 오늘은 뭐 낙관적인 어떤 전망이 틈을 막 비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지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지표를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올해 들어서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건 가장 최근에 해고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뭐 워싱턴 DC 이런 데서 많이 늘었대요. 이거는 그 정부 효율부에서 뭐 한 10,000명 정도 해고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스타벅스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곳에서 최근에 감원했잖아요. 그 영향도 일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고용시장이 좀 둔화되는 듯한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경기 둔화로 해석을 하는 거고, 오늘 또 GDP 이건 GDP는 세 단계 거쳐서 나오죠. 그러니까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나온 데이터는 이제 두 번째,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나온 데이터인데, 그때 나왔던 거랑 똑같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숫자를 보면 3%대 나오다가 2%대로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 봤을 때는 그 다음 지표는 더 나빠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이 시장을 또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으로는 뭐 엔비디아가 오늘 8%대, 뭐 브로드컴도 한 7%대 빠졌는데,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고, 그리고 그 이익률 전망치가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한 1%포인트 정도 낮았어요. 사실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약세에다가 중국에 대한 관세, 이렇게 되면 마이크론도 타격을 받을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오늘 모더나도 또 많이 빠졌는데, 조류독감 백신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계약이 취소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트럼프의 어떤 정책 때문에 빠지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너지주는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이제 올랐죠. 경기 침체인데 유가는 왜 올라가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기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했었는데, 이걸 다시 틀어막는 걸로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이슈로 공급 축소 가능성에 이제 유가가 올라갔고, 일부에서는 캐나다를 관세를 매기면 캐나다가 다른 나라 쪽으로 더 싸게 원유를 팔면 되잖아, 이런 해석이 있긴 한데, 캐나다가 그런 인프라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내는 쪽이 주로 이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이송하는 그런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서 거기 그 기대로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 매출에 대한 어떤 변동폭이 크지 않은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매수가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오늘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그 200일선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오늘 8% 빠졌잖아요. 근데 저 낙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3일 전에 그 미증시에 이런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옵션 거래를 보면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7.7% 정도의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옵션 거래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몰려 있어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한 7.7% 거의 8%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변동성이 예상된다라고 나왔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주가가 마이너스 8%였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적 발표에서 어떤 거를 뭐가 걸리든 뭐 핑계 하나 잡아서 이렇게 좀 저 정도의 낙폭을 만들려고 했던 옵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3일 전인가요? 하여튼 그때 그 텔레그램 시황으로 올려드렸던 내용이죠. 근데 저때 뭐 변동성이었기 때문에 뭐 올라가려면 또 위로도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좀 숫자에서 핑계거리를 잡아서 좀 하락 쪽으로 이제 방향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6일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고, 뭐 코스피는 어제 매도 규모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매도 자체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자체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여력이 별로 없다, 이제 매수 여력이 없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고, 대형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게 사실은 18일이었어요. 근데 19일에 선물이 만기약이나 또 들어오길래, 이거 예전에 뭐 이례적으로 한 300포인트 올릴 때 그렇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던 특이한 사례, 그게 재현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정상적인 외국인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선물 매수가 이제 한도를 넘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선물 매도가 나오고 시장에서는 좀 눌렸죠. 근데 지금 위치는 매수할 여력하고 매도할 여력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뭐 다시 매수로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무기가 양쪽이 다 하락시킬 무기, 상승시킬 무기가 대등해졌기 때문에 이럴 땐 또 변동성이 나오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락 이런 거보다 뭐 하락했다 반등했다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이라서 당분간 시장은 계속해서 좀 불안정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ADR 측면에서 보면 이게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인데, 아직까지도 약간 과매수권에 더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증시가 미증시 빠져도 상대적으로 견조했잖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뭐 계속해서 어떤 차별화 장세에 좀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때도 연속적으로 뭐 상승 종목이 압도하기보다는 일부 종목이 상승을 주도하고 나머지가 어정쩡하고 이런 구도가 되기 쉬워서 당분간 차별화 장세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표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들, 예를 들면 고객 예탁금을 보면 그 저점 대비 좀 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긴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제 신용 잔고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늘고 이럴 때는 좀 여차하면 코스닥 쪽에서 저 신용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빠진 낙폭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는 있는데, 코스닥 우리 증시가 워낙 지금 잘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신용이 털리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단계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개별적으로 신용 잔고율이 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신용 잔고율이 높다라고 하면 5% 넘어가면 좀 신경 쓰이는 데가 되는 거고, 7% 넘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고율 기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 일단 본격적인 관세 이벤트, 다음 주가 되면 정말 캐나다, 멕시코 관세부가 하는 건가?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인가? 이런 어떤 걱정이 있는 반면에, 에이, 저거는 또 어차피 협상용일 거야. 저거 그대로 했다가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잃을 게 너무 많아,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오후장에서 어떤 외국인들이 3월 앞쪽인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의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어제 1차로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엔비디아의 낙폭은 그 이상이 나온 상태라서 오전에 또 추가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항상 이런 날은 오후에 봐야 돼요. 오전에 그냥 내버려 뒀다가 이제 오후에 저가 매수가 가동이 되는지를 또 가늠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최근의 특징이 대형 업종들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틀 올라가면 바로 선수 교체가 되고 이런 구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 장세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순환매 장세에서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가 됐든 제약이 됐든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움직임이 3일 연속에도 나오게 되는지, 그건 이제 충분히 나는 다 물량을 사들여 놨어,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일 연속해서 지금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안에 외국인들이 또 컴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업종을 올릴지는, 이렇게 하락할 때 어느 종목군들을 그래도 좀 따박따박 사들이는지, 그걸로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사는 업종이 뭐가 되느냐,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오늘 주가 하락의 이유라고 갖다 붙인 재료긴 한데,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을 보면 이렇게 전년 대비 265%, 262%, 122%, 78%, 65%, 이게 사실은 전년 대비 65%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비교 대상이 되는 시점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 그때 엄청나게 매출 성장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 65%가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기저효과다라는 걸 무시하고 이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걸로 표기하기에는 이제 기저 현상, 그 전 비교되는 분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악재라고 갖다 붙이기는 조금 모호하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후보다 변동성이 큰 상황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한 아마 극단적인 어떤 옵션 거래가 오늘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대신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저가 매수가 곧바로 가동되지 않으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PC 지표와 함께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단기적으로는 시황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제가 그 마감 방송 못 올렸잖아요. 제가 이제 병원 좀 하루 종일 가 있었어가지고 밤 늦게 와서 집에 오니까 10시 반 되더라고요. 그때라도 올릴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일정이 큰 게 다 지나가서. 그래서 뭐 방송 못 올리는 날은 어제로 끝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